변수, 의도를 명확히 밝혀라 챕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챕터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. 여러분이 변수 이름을 작성하실 때 다른 개발자들이 그 변수명만 보고도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인데요. 그러면은 그렇게 다른 개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변수명을 작성을 하냐? 첫 번째는 변수명을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. 어,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거 좀 월스트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변수명을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지금 같은 예시는 이 작성자만 알 수 있는 어떤 특정 약어로 이 적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다른 개발자들이 이 코드를 보면은 이 t가 무슨 의미인가, 이 cbm이 무슨 의미인가, 이거를 사실상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사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, 뭐,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, 뭐 좀 굉장히 약간 모호하게 쓴다던가, 일반적인 어떤 그냥 용어들로만 써서 그 변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. 예,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협업할 때 다른 개발자들이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코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그러면 좋은 그 변수명 작성은 뭐냐?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변수명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렇게 좀 위에 이해하기 힘들었던 변수명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봤어요. 그러면은 이 코드를 보시면은 뭐 여러분이 이거는 어떤 선택한 요일을 비교하는 뭐 어떤 구문이구나. 이 함수는 어떤 뭐 선택된 달을 가지고 뭔가 조회하는 함수구나.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인자를 받아서 동작하는구나를 이 변수명만 보고도 아실 수 있죠. 밑에 이제 std라고 이제 약자로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좀 확실히 풀어서 select date라고 하면은 정확히 명확히 그 변수의 의미가 와닿게 되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? 결국 이렇게 약자나 어떤 좀 굉장히 이제 모호한 변수명을 쓰기보다는 구체적인 변수명을 써주면은 다른 개발자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. 그래서 클린 코드를 만들려면 변수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주석으로 이 변수명에 좀 부족한 점을 대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보면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뭔가 변수명 작성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되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으로 이 변수의 의미는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적어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, 변수명을 이렇게 대충 쓰고 주석으로 뭐 부족한 설명을 보완하면 괜찮을까요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면,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주석이 쓰여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은 그 변수명은 여전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t라는 변수를 뭔가 선언하고 그 밑에 쭉 다른 코드들이 나와요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if문 하고 t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. 자, 근데 다른 개발자가 이 if문을 뭔가 수정할 일이 생겼어요. 근데 여기서 딱 봤는데 이게 t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이 t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. 그럼 이 개발자는 이 t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. 코드를 쭉쭉쭉 위로 올려가지고 이 선언된 부분을 찾아가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그 변수의 의미를 알기 어렵겠죠?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런 식으로 t가 쓰이는 곳을 하나만 해놨는데 이 t라는 변수가 계속 뭐 코드 곳곳에서 쓰이면은 이제 사실 이 t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. 이 주석에서 이런 의미였지 하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굉장히 코드를 읽는데 부담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, 변수명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면은 주석이 필요 없어요. 나중에 이제 클린 코드 주석 챕터에서도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변수명을 잘 작성해주고 변수만으로 이름이 잘 전달이 되면은
굳이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. 바꿔 말하면 좋은 코드일수록 주석은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변수명을 구체적으로 지어라. 주석은 해결책이 아니다. 제가 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변수명을 좀 구체적으로 나름 썼다고 썼어요.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단어들의 조합인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댓글 목록이라는 어떤 그 변수를 쓰려고 해요. 근데 이걸 좀 범용적으로 지으려고 댓글이니까 뭐 문자열 하고 목록 뭐 여러 개 있으니까 어레이에서 스트링 어레이 이렇게 썼다고 해봐요.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은 좀 뭐 그런 걸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처음 보는 다른 개발자들은 스트링 어레이를 보고 이게 댓글 목록이라는 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풀어서 쓰긴 했지만 좀 구체적인 단어는 아니다. 오히려 구체적으로 쓰려면 대상의 특징을 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reply comments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특정적으로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짓는다고 했을 때 이런 좀 실수를 하실까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이제 이번 파트에 다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, 작성자만 알 수 있는 약자나 좀 그런 추상적인 단어 같은 걸로 변수명을 설정하지 말자. 두 번째로는 좀 부족한 그런 변수명에 주석을 덧대서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변수명을 짓자. 세 번째는 이렇게 좀 일반적인 단어들을 조합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좀 중언부언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말고 그 변수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단어를 쓰자. 자,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개발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변수명을 만드시고 클린 코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